네, 반갑습니다. 한승연의 외환 전문역 일종, 오늘은 환리스크 관리 제20강인데요. 그 선물안의 연장입니다. 셀프메이드 포워드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 널리 쓰는 용어는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포워드를 은행에서 받아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자금 상황을 활용해서 셀프 메이드 하면은 포워드 거래하고 동일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셀프 메이드 포워드에 의해서 각 원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선물 환율이 이제 정해지는데, 그런 확정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현재 시점이고 미래 시점인데, 어떤 사람이 3개월 후에 수입 결제를 예상한다고 보세요. 그럼 포지션상으로 어떻게 되죠? 달러가 나가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숏 포지션이 되는 거죠.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숏이니까 올라가면은 괴로운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거를 에, 해칭하는 방법이 뭐죠? 선물안을 매입하면 되죠. 오늘 현재 환율이 스팟 레이트가 1,400원 수준인데, 나는 이 수준이면은 그냥 결제하면은 내가 그걸 갖다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1,400원 수준에서 내가 묶어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선물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 환율이라는 걸 나오는데, 이 환율은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스팟 레이트가 1,400원이고 달러의 금리가 5%고 원화의 금리가 3%면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IRPT에 의해서 3개월이니까 12분 이상 곱했습니다 하면은 마이너스 6원 70전이 나와가지고 1,400원에서 6원 70전을 뺀 요 환율이 포워드 레이트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율 예측이 향후 환율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통화의 금리 차를 고려해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입 결제를 예상하는 사람은 선물한 매입에 의해서, 이렇게 선물한 매입에 의해서 해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내가 손실을 보는 그런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은행을 통해서 내가 은행에 요청을 해서 선물 환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징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수입 결제가 예상이 된다. 그럼 달러가 나가야 돼. 마찬가지 숏 포지션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돈을 어디선가 빌려가지고, 원화를 빌려요. 이렇게 빌려. 그리고 빌려가지고 현물 안에서 달러를 사. 그래서 그 달러를 애치를 해요. 이렇게 애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원화 빌린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고, 3% 금리를 더해서 갚아야 되고, 내가 인베스트한 것은 5% 금리가 새끼쳐서 돌아오겠죠, 나중에. 그러면 요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이 현금 흐름이, 원화가 나가고 달러가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이 아까 이거하고 같잖아요. 달러가 들어오고 원화가 나가는. 이게 이제 선물한 현금 흐름인데, 이렇게 내가 그 자금 시장을 통해서, 이건 이제 바로하고 인베스터가 자금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선물함과 동일한 현금을 만들어냄으로써 해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셀프 메이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셀프 메이드.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는 내가 원화를 여기서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요금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0%에 가깝잖아요. 이 차익 금리가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 빌려야 되는 사람하고, 내가 통장에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 선물환율, 소위 말해서 이 선물환율에 만들어낸 선물환율의 그 원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요금에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93을 앞에서 본 선물환율보다 훨씬 낮은 환율로, 낮은 환율로 해직을 한 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셀프 메이드니까 굳이 내가 원화를 낮은 그 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은행에 가서 선물환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출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 수출하는 사람은 미래에 이제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제 롱 포지션이 되겠죠. 이걸 해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안으로 매도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되죠. 달러를 버리고 원화를 받는 거 이걸 확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말한 자금 시장을 통해서 셀프 메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에, 어디선가 달러를 빌려와요. 이렇게 5% 빌려와 가지고 그 달러를 팔아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아. 그 받은 원화를 3%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미래에 빌린 것은 갚아야 되니까 달러가 나가야 되고 인베스트 한 거는 이자를 줘서 받으니까 이런 현금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이익하고 동일한 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셀프 메이드를 통해서 에, 선물원과 같은 현금을 만듦으로써 헤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디선가 달러를 이렇게 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빌리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의 경우에는 셀프 메이드가 쉽지 않습니다. 예? 수출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인베스트라는데, 원은 인베스트인데, 우리가 예금 금리는, 이 은행 간 금리는 3%지만, 예금 금리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많겠죠. 낮아. 예, 낮고, 또 뭐, 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 소득세도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베스트에 대해서 내가 얻게 되는 소득이 꼭 이렇게 3%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달러를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는데 이게 빌릴 수가 없다는 거. 그런 면에서 수출자인 경우에 셀프 메이드가 좀 녹록지 않다. 그런데 수입자의 경우에는 원화 빌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자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달러를 빌리는 게 아니고 달러를 가지고 있다. 자기 외화 통장에. 그럼 이런 일이 안 해도 되니까 또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이 원가가 달라지겠죠. 원가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선물 환율이 내가 최종적으로 안게 되는 선물 환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난번에 이 원가라는 것이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제가 용어를 한번 썼는데 재고 유지 비용, 코스트 오브 캐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파생 금융상품의 가격을 프라이싱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셀프 메이드 포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자금 시장을 활용할 때 그 양통화의 그 금리가 뭐 3%, 5% 있었는데 내가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